저는 5년 동안 운영해온 로즈마리 카페의 주인 윤미라입니다. 45살의 나이에 모든 것을 걸고 시작한 이 작은 카페는 제 인생의 전부나 다름없었죠.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오후,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아메리카노 한 잔 부탁드립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지만 그 미소가 왠지 신뢰감을 주었습니다. 키 180cm 정도의 단정한 머리, 깔끔한 셔츠에 청바지를 입은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네, 곧 준비해 드릴게요. 그렇게 김서준을 처음 만났습니다. 28살의 서준은 그날부터 로즈마리의 단골이 되었어요. 매일 오후 2시 노트북을 들고 와서 4시간씩 자리를 지켰죠. 가끔 급한 전화를 받고 응급 환자가 왔어요. 먼저 가볼게요라며 서둘러 나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그가 정말 의사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미라 씨, 이거 제가 병원에서 받은 수제 초콜릿인데 직원분들과 나눠 드세요. 서준은 종종 이런 작은 선물을 가져왔어요. 바쁜 시간에는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라며 테이블을 닦아주기도 했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우산 필요하신 분 계세요? 라며 직원들에게 우산을 빌려주기도 했죠. 직원 지수가 한 번은 제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저 손님 정말 천사 아니에요? 의사면서 봉사활동까지 한다니. 서준은 자신이 소아암 환자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한다고 했어요. 병원에서 만난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려줄 때면 그의 눈빛이 진심으로 보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연기였을까요? 카페에 오는 다른 손님들도 서준을 좋아했어요. 특히 여성 손님들은 서준의 자리 근처에 앉으려고 했죠. 잘생긴 외모에 친절한 성격, 거기다 의사라니. 완벽한 신사였으니까요. 미라 씨, 코로나 이후 카페 운영 어떠세요? 요즘 경기가 안 좋다던데. 어느 날 서준이 문득 저에게 물었습니다. 그날따라 저는 힘이 빠져 있었나 봐요. 평소라면 괜찮아요라고 넘겼을 텐데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사실 많이 힘들어요. 매출이 절반으로 줄었고 월세도 밀릴 지경이에요. 서준은 진지하게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어요. 그의 눈빛에서 진심 어린 걱정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카페 문을 닫을 때 서준은 미라 씨, 제가 도울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라고 말했죠. 그 말이 제 인생을 바꿔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당시에는 정말 천사가 내게 찾아온 줄 알았어요. 카페를 찾는 다른 손님들도 단골의 미소라고 불렀던 서준이 실은 가면 뒤에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죠. 매일 저녁 서준이 떠난 후 그의 자리를 정리하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런 손님이 있어 다행이야. 그의 미소가 제게 희망을 주었으니까요. 로즈마리 카페는 제가 모든 것을 걸고 시작한 사업이었습니다. 45년 인생에서 가장 큰 도전이었죠. 강남의 작은 이면도로에 위치한 우리 카페는 한때 손님들로 북적였어요. 아침마다 갓 구운 스콘 향기가 카페를 가득 채웠고 직접 로스팅한 원두로 내린 커피는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미라 씨, 당신 커피는 정말 서울에서 최고예요. 단골 손님들의 칭찬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죠. 하지만 코로나가 시작되고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매출은 급감했고 고정 비용은 그대로였어요. 또 적자네. 매일 밤 장부를 정리하며 한숨이 나왔습니다. 은행 대출금 통장을 볼 때마다 가슴이 조여왔죠. 5천만 원의 대출금의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어요. 냉장고 속 재료들은 점점 줄었고 직원들 월급날이 다가올 때면 불안감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사장님, 저희 월급은 걱정 마세요.
좀 늦게 받아도 괜찮아요. 지수와 민호 같은 직원들이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었지만 그럴수록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들에게 월급을 제때 줄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 죄송했어요. 어느 날 아침 집주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윤 사장, 월세가 2달째 밀렸는데 언제 입금해 주실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번 주말까지 꼭 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테이블에 앉아 한참 동안 멍하니 있었어요. 어머니께서 물려주신 금반지까지 팔았는데 그마저도 바닥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지수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어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눈물이 맺혔죠.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날 오후 매일 오던 시간에 서준이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저의 안색이 좋지 않았는지 자리에 앉자마자 물었어요. 미라 씨, 무슨 일 있으세요?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네요. 평소라면 괜찮다고 웃어넘겼을 텐데 그날은 왜 그랬는지 모든 걱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월세 문제, 대출금 상환, 직원들 월급까지. 폐업을 고민하고 있다는 말도 했죠. 서준은 진지하게 들어주었어요. 노트북을 열어 무언가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사실 제가 의학 외에도 경영 공부를 했어요. 부모님이 사업을 하셔서요. 미라 씨 카페를 살릴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의 말에 작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당시에는 그저 친절한 단골 손님이 도움을 주려는 마음으로만 생각했죠. 그가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정말 도와주실 수 있으신가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준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제게 맡겨보세요. 로즈마리를 다시 살릴 수 있을 거예요.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마치 구원자를 만난 것 같은 기분이었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그 친절한 미소 뒤에 숨겨진 계획을. 다음 날 서준은 두꺼운 서류 폴더를 들고 왔습니다. 미라 씨, 로즈마리를 위한 마케팅 계획을 세워봤어요. 괜찮으시면 한번 볼까요? 폴더 안에는 SNS 마케팅 전략, 고객 타깃 분석, 그리고 메뉴 개선 제안까지 상세하게 적혀 있었어요. 저는 놀라서 그를 바라봤습니다. 이걸 다 언제 준비하신 거예요? 너무 대단해요. 서준은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원래 새벽에 병원 당직 서는 게 많아서 시간 날 때 준비했어요. 그날부터 서준의 계획이 실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인스타그램 계정 리뉴얼이었어요. 서준은 자신의 카메라로 카페 구석구석을 예쁘게 찍어 SNS에 올렸죠. 미라 씨, 로즈마리의 따뜻한 분위기가 사진에 담기지 않아 아쉬워요. 하지만 최대한 그 감성을 전달하려고 노력했어요. 완벽주의자처럼 보이는 서준의 모습이 믿음직스러웠습니다. 놀랍게도 일주일 만에 팔로워가 200명에서 1000명으로 늘어났어요. 서준이 쓴 감성적인 글과 예쁜 사진에 사람들이 반응하기 시작한 거죠. 이건 정말 마법 같아요. 저는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서준은 겸손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인스타그램은 시작일 뿐이에요. 다음은 메뉴 개선이죠. 서준은 신메뉴 개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의사라는 직업을 살려 건강에 좋은 재료들을 추천했죠. 요즘 사람들은 건강에 관심이 많아요. 닥터스 블렌드라는 이름으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음료를 만들면 어떨까요? 그의 제안대로 만든 닥터스 블렌드는 금세 인기 메뉴가 되었습니다. 손님들은 의사가 추천한 건강음료라는 이야기에 매료되었죠. 서준 씨 덕분에 정말 많이 나아졌어요.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서준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미라 씨, 사실 제가 더 큰 계획이 있어요.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영업이 끝난 후 우리는 카페에 남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준은 노트북을 열고 프레젠테이션을 보여주었어요. 저는 의사로서 해외 환자들을 한국으로 유치하는 의료 관광 사업을 준비하고 있어요. 특히 중동과 동남아 부유층들이 타깃이죠. 화면에는 멋진 그래프와 수치들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그것들이 모두 조작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 길이 없었죠. 그런데 그게 로즈마리와 무슨 관계가 있나요? 서준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모시는 해외 VIP 환자들이 치료 중에 휴식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 필요해요. 로즈마리가 딱 적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환자 한 명당 최소 1,000만 원에서 5천만 원의 매출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어요. 너무 좋은 제안이라 의심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정말 저희와 함께 하실 생각이신가요? 서준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미라 씨. 로즈마리와 함께 하고 싶어요. 우리 같이 이 위기를 극복해봐요. 그날 밤 저는 너무 기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터널 끝에 빛이 보이는 것 같았으니까요. 당시에는 몰랐죠. 그 빛이 실은 다가오는 기차의 불빛이었다는 것을. 서준의 의료 관광 사업 제안은 너무나 그럴듯했습니다. 그는 PPT를 통해 상세한 계획을 보여주었어요. 미라 씨, 한국 의료 수준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어요. 특히 성형외과, 피부과, 암 치료 분야는 많은 외국인들이 찾는 이유죠. 슬라이드에는 매년 증가하는 의료 관광객 통계와 경제적 효과가 그래프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자료가 공신력 있는 기관의 데이터처럼 보였죠. 중동 환자들은 가족과 함께 오는 경우가 많아요. 환자가 치료받는 동안 가족들은 편안한 장소에서 대기하길 원하죠. 로즈마리는 그들에게 완벽한 공간이 될 수 있어요. 서준의 설명은 계속되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그는 의과대학 시절부터 중동 유학생들과 친분이 있었고 그 인맥을 통해 사우디아라비아와 UAE의 부유층 환자들을 유치할 수 있다고 했어요. 실제로 다음 달에 사우디 왕족 한 분이 치료차 방문할 예정이에요. 그분과 수행원들을 위한 공간으로 로즈마리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제 심장은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상상만 해도 가슴이 벅찼습니다. 사우디 왕족이 우리 카페에 온다니. 서준 씨, 정말 대단해요. 그런데 저희 카페가 그런 고위층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서준은 자신감 있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도와드릴게요. VIP 룸으로 개조할 공간도 있고 메뉴도 함께 개발하면 돼요. 중동 문화에 맞는 차와 디저트 몇 가지만 추가하면 충분합니다. 서준은 노트북으로 중동 전통차 문화와 디저트 사진들을 보여주었어요. 모든 것이 너무 진지해 보였고 그의 지식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물론 초기 투자가 좀 필요해요. 인테리어 변경, 특별 메뉴 개발, 그리고 에이전시 계약금. 서준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투자 금액은 약 500만 원 정도가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첫 번째 VIP 고객만으로도 충분히 회수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순간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500만 원은 제게 큰 돈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서준이 보여준 예상 수익을 생각하면 투자할 가치가 있어 보였어요. 서준 씨,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제게 여유 자금이 없어요. 대출도 이미 한도가 찼고. 서준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미라 씨, 제가 먼저 투자하겠습니다. 수익이 나면 그때 갚으시면 돼요. 너무 놀라웠습니다. 몇 달 전부터 알게 된 손님이 이렇게까지 해준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그건 너무 부담스러워요. 서준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부담 갖지 마세요. 저는 미라 씨와 로즈마리를 믿어요. 우리 함께 성공해봐요. 그 말에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이런 사람을 만나다니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했죠. 정말 감사해요. 꼭 성공해서 서준 씨의 믿음에 보답할게요. 서준은 환하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럼 동반자가 된 것을 축하해요, 미라 씨. 우리는 손을 맞잡았고, 저는 그 순간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실제로 전환점이 되긴 했지만, 제가 상상했던 방향과는 정반대였죠. 서준의 의료 관광 사업은 빠르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매일 새로운 계획과 진행 상황을 전해주었고, 저는 그의 열정에 감동했죠. 미라 씨, 좋은 소식이에요. 두바이에 있는 에이전시와 연락이 닿았어요. 그쪽에서 환자 소개를 약속했습니다. 서준은 아랍어로 된 이메일을 보여주었어요. 저는 내용을 읽을 수 없었지만 공식적인 문서처럼 보였기에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와, 정말 빠르게 진행되네요. 며칠 후 서준은 조금 난처한 표정으로 카페에 왔어요. 미라 씨, 좀 급한 일이 생겼어요. 에이전시에서 계약금을 요구하는데 제 계좌가 일시적으로 묶여 있어서 서준의 설명에 따르면 병원의 회계 감사로 인해 일시적으로 자금 사용이 제한되었다고 했습니다. 너무 그럴듯하게 말해서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얼마가 필요하신가요? 1,000만 원이요. 너무 큰 금액이라 죄송해요. 하지만 2달 안에 반드시 갚겠습니다. 망설였지만 이미 서준과의 사업에 희망을 걸고 있었기에 어머니의 적금을 해지해 돈을 마련했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투자금을 건넸죠.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 약속된 VIP 환자는 오지 않았어요. 서준은 매번 그럴듯한 이유를 대며 일정이 미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우디의 정치적 상황이 복잡해져서 출국이 지연되고 있어요. 하지만 곧 해결될 겁니다. 불안감이 생기기 시작했지만 서준은 항상 새로운 희망을 주었어요. 미라 씨, 오히려 이 기회에 VIP 룸을 더 완벽하게 준비하면 어떨까요? 아랍 문화에 맞는 장식품을 좀 들여놓으면 손님들이 더 만족할 거예요. 그렇게 추가 5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요구가 이어졌죠. 의료관광 허가를 위한 행정비용이 필요해요. 외국어 메뉴판 제작 견적이 예상보다 높게 나왔네요. 마케팅 비용을 좀 더 투자해야 할 것 같아요. 어느새 제가 서준에게 투자한 금액은 1억 5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가게를 담보로 대출까지 받은 상황이었죠. 하지만 약속된 해외 환자는 한 명도 오지 않았어요. 서준 씨, 슬슬 걱정이 되네요. 아직 한 명의 손님도 오지 않았어요. 서준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미라 씨, 저도 답답해요. 하지만 국제 사업이다 보니 예상치 못한 변수가 많네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의심이 커져갔지만 이미 너무 많은 돈을 투자했기에 믿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계약서와 투자금 사용 내역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어요. 서준 씨, 미안하지만 지금까지의 투자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서류로 확인하고 싶어요. 서준은 잠시 당황하는 듯 했지만 금세 표정을 정리했습니다. 물론이죠. 다만 의료 정보는 기밀이라 일부 내용은 가려야 해요. 다음에 가져올게요. 하지만 그 다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서준은 갑자기 중동 출장이라며 일주일간 연락이 두절되었어요. 그제서야 제 마음속에 첫 번째 의심이 확실하게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의심을 떨쳐내기 위해 인터넷에서 김서준 의사를 검색해봤지만 관련 정보를 찾을 수 없었어요.
마침내 서준이 다닌다던 병원에 직접 전화했습니다. 김서준 선생님 좀 바꿔주세요. 죄송합니다만 저희 병원에 그런 의사는 근무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카페를 열고 서준의 연락을 기다리던 중 문이 열리며 50대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혹시 이곳이 로즈마리 카페인가요? 사장님 계신가요? 낯선 여성의 진지한 표정에 긴장이 되었습니다. 네, 제가 사장입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여성은 주변을 살피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김서준이라는 사람을 아시나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서준의 정체에 대한 의심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죠. 알고 있습니다. 왜 물으시는 거죠? 여성은 자신을 박지영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근처에서 베이커리를 운영하는 사장이라고 했어요. 저도 서준에게 큰 돈을 투자했어요. 해외 의료진 연수 프로그램이란 명목으로요. 지영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영은 근처에서 10년 넘게 베이커리를 운영해 왔다고 했어요. 서준은 지영에게 자신이 의과대학 동문들과 함께 국제의료교육센터를 운영한다고 소개했다고 합니다. 서준이 제게 얘기하길 해외에서 오는 의료진들에게 한국 디저트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다고 했어요. 매달 1,000만 원 상당의 베이커리 제품을 납품할 수 있다고 했죠.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서준의 이야기 패턴이 너무나 비슷했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말을 끝맺지 못했지만 지영은 알아들었습니다. 8천만 원이요. 설비 투자, 해외 의료진 취향에 맞는 새로운 레시피 개발비, 모두 성금으로 요구했어요. 서로의 눈을 마주치자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우리는 같은 사람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확신했죠. 언제부터 서준을 알게 되셨어요? 지영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약 3개월 전이요. 우연히 베이커리에 들어왔는데 너무 친절하고 지식이 많아 보였어요. 단골이 되더니 점점 친해졌죠. 제 이야기와 똑같았습니다. 친절한 단골 손님으로 시작해서 천천히 신뢰를 쌓아가는 방식이요. 저도 그랬어요. 처음엔 의사라고 했고 너무 완벽해 보였죠. 그런데 어떻게 저희 카페를 알게 되셨어요? 지영은 스마트폰을 꺼내 인스타그램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게시물 때문이에요. 의사가 추천하는 강남의 숨은 맛집이라는 해시태그가 달린 화면을 보자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서준이 우리 카페를 홍보하기 위해 올렸던 게시물이었어요. 그는 처음부터 다음 피해자를 물색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다른 피해자들도 있을 수 있겠네요. 지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제 지인 중에도 서준에 대해 들어본 사람이 있더라고요. 같은 수법으로 접근했다고. 우리는 그날 저녁 내내 서준에 관한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지영은 법적 대응을 위해 변호사를 만났다고 했고, 저도 함께 하기로 했죠. 카페를 닫은 후 지역 커뮤니티 사이트에 서준에 관한 경고 글을 올렸습니다. 혹시 김서준이라는 의사를 아시는 분 계신가요? 사기 피해를 입은 분들은 연락주세요. 다음 날 아침 제 메시지함은 여러 사람들의 연락으로 가득 찼습니다. 서준에게 비슷한 방식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또 있었어요. 이수진이라는 35세 여성은 서준을 고급 레스토랑에서 만났다고 했습니다. 서준은 그곳에서 직원으로 일하면서도 자신이 의사라고 주장했대요. 바쁜 병원 일정 때문에 틈틈이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명목이었죠. 서준은 항상 명품 시계와 옷을 자랑했어요. 호텔 라운지와 고급 바에서 돈을 펑펑 쓰더라고요. 주변 사람들은 서준을 닥터 K라고 불렀어요. 수진의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서준은 우리뿐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접근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부끄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어떻게 이런 명백한 사기꾼에게 속을 수 있었는지 자책했습니다. 서준은 정말 능숙했어요. 우리 모두 속은 거예요. 자책하지 마세요. 지영의 위로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분노보다는 부끄러움이 더 컸죠. 그토록 신중한 성격의 제가 어떻게 이렇게 쉽게 속았는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막는 거예요. 수진의 말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맞아요. 더 이상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했죠. 우리는 서로의 연락처를 교환하고 서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경찰서에 함께 가서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어요. 경찰에 신고한 후에도 서준에게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중동 출장이라더니 일주일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서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라 씨, 잘 지내셨어요? 중동에서 좋은 소식이 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서준을 당장 만나서 따져묻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경찰의 조언대로 평소처럼 행동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네, 서준 씨. 무슨 좋은 소식인가요? 서준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드디어 아랍에미리트의 VIP가 확정됐어요. 다음 달에 오시기로 했습니다. 또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저는 모르는 척 했습니다. 정말요? 다행이네요. 그런데 서준 씨, 사실 저 요즘 현금 흐름이 너무 안 좋아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서준은 또 다른 이야기를 꺼냈어요. 사실 그것 때문에 전화드렸어요. 미라 씨에게 더 좋은 투자 기회가 생겼거든요. 아, 또 시작이군요. 호기심이 생겨 계속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투자인데요? 혁신적인 의료기기 스타트업이에요. 제가 의과대학 동기와 함께 투자했는데 기술력이 뛰어나서 곧 상장할 거예요. 그의 목소리에서 확신이 느껴졌습니다. 정말 뛰어난 연기자였어요. 미라 씨가 2천만 원만 투자하면 3개월 안에 3배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의료관광 투자금도 그때 함께 회수하시고요. 마치 제게 큰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말하는 서준을 보며 화가 치밀었지만 꼭 참았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자세한 정보를 보내주시겠어요? 서준은 기뻐하며 자세한 투자 설명서를 이메일로 보내주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 정말 이메일이 왔습니다.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지 가짜 회사 홈페이지 링크와 투자 설명서까지 있었어요. 저는 이메일을 받자마자 지영과 수진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들도 같은 제안을 받았더군요. 우리는 서준의 새로운 수법을 경찰에 알렸고 증거로 모두 보관했습니다. 서준은 계속해서 투자를 재촉했고 결국 저희는 모두 투자하는 척하기로 했어요. 가짜 입금 증명서를 보내며 시간을 벌었죠. 그리고 예상대로 얼마 후 충격적인 문자가 왔습니다. 윤미라 대표님께 식품의약품안전처입니다. 귀하께서 투자하신 메디텍 바이오사의 불법 의료기기 유통 관련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투자자로서 귀하도 연루될 수 있으니 즉시 연락 바랍니다. 몇 시간 후 서준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미라 씨, 큰일 났어요. 식약처에서 조사가 들어왔대요. 우리가 투자한 회사가 불법 의료기기를 유통했다는 혐의예요. 서준의 연기는 정말 완벽했습니다. 어쩌면 자기 거짓말을 스스로도 믿는 건 아닐까 싶을 정도였죠. 어떡하죠? 저도 연루될 수 있나요?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준은 안심시키는 척하며 말했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변호사를 알아봤는데 추가로 3천만 원만 있으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대요. 그리고 친절하게도 계좌번호까지 알려주었지만 저는 더 이상 속아 넘어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직접 식약처에 전화해서 확인했더니 당연히 그런 조사는 없었고 문자의 발신번호는 서준이 사용하는 번호와 같았어요. 서준 씨, 생각해보니까 제가 직접 식약처에 문의해보는 게 좋겠어요. 혹시 공문번호가 어떻게 되나요? 잠시 당황한 기색이 전화 너머로 느껴졌습니다. 아, 그게 공문은 아직 정식으로 발송된 게 아니라서요. 제가 아는 직원을 통해 미리 알려준 거예요.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이제는 그의 말 한마디도 믿을 수 없었어요. 알겠어요. 그럼 변호사비는 언제까지 보내면 될까요? 내일까지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시간이 촉박해서요. 전화를 끊은 후 저는 바로 경찰에게 연락했습니다. 새로운 증거가 생겼다고요. 경찰은 서준의 전화를 추적하기 시작했고 우리는 그가 다음 행동을 취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서준이 의사라는 말을 믿었던 제 자신이 한심스러웠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의심할 만한 단서가 많았어요. 응급호출이라며 급하게 나갈 때도 병원 이름을 명확하게 말한 적이 없었죠. 의학 용어를 사용할 때도 뭔가 어색함이 있었고요. 수진, 지영과 함께 서준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서준이 근무한다고 했던 대학병원에 직접 방문했어요. 김서준 선생님을 찾습니다. 외과에 계신다고 들었는데요. 접수대 직원은 컴퓨터를 확인한 후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희 병원의 김서준 선생님은 근무하지 않습니다. 실망스럽지만 예상했던 대답이었습니다. 다음은 서준이 졸업했다는 의과대학이었어요. 학교 행정실에 문의했지만 역시 같은 대답을 들었습니다. 2010년부터 2022년까지 졸업생 명단에 김서준이라는 이름은 없습니다. 그런데 의외의 정보를 얻었습니다. 행정학과에 김서준이라는 학생이 있었다는 거예요. 2018년에 입학했지만 1학년을 마치고 중퇴했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 사기꾼이네요. 지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가 커뮤니티에 올린 경고 글을 보고 연락한 사람들도 늘어났어요. 서준이 자신을 의사라고 소개하며 다양한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사례가 여럿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수진이 중요한 정보를 가져왔어요. 서준이 자주 가던 클럽의 직원과 연락이 닿았다는 겁니다. 서준은 그곳에서 닥터 K로 불렸대요. 매주 수백만 원을 써대며 VIP 테이블을 잡았다고 해요. 우리 돈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즐긴 겁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이제는 서준을 잡을 단서가 필요했어요. 혹시 서준이 어디 살고 있는지 아는 사람 없을까요?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가 한번 서준을 집 근처까지 데려다 준 적이 있어요. 강남 고급 아파트라고 했는데 사실은 강북의 오래된 빌라였어요. 그날 오후 우리는 수진의 안내로 서준이 살았던 빌라를 찾아갔습니다. 벨을 눌렀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요. 옆집 주민에게 물어보니 서준은 몇 주 전에 이사를 갔다고 했습니다. 그 청년 말이죠. 밤늦게 들어오고 아침 일찍 나가더라고요. 엄마랑 같이 살았어요. 엄마와 함께. 서준이 혼자 산다고 했는데 거짓말이었네요. 하지만 이 정보가 중요한 단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어머니를 찾기로 했어요. 혹시 새 주소를 아시나요? 이웃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네요. 하지만 엄마가 인근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한다고 들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근처 시장을 돌아다니며 서준의 어머니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반찬 가게를 들르며
김서준의 어머니를 찾는다고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연히 한 가게 주인이 도움을 줬습니다. 김서준이요? 김영숙 씨 아들 맞나요? 영숙 씨는 이 시장에 없고 강동구 쪽으로 이사 갔다고 들었어요. 드디어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강동구 지역 시장들을 조사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김영숙이라는 이름의 반찬 가게를 찾았어요. 가게 안에는 50대 여성이 분주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김영숙 씨이신가요? 여성은 고개를 들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맞아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순간 망설였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하지만 정직하게 말하기로 했어요. 저는 윤미라라고 합니다. 김서준 씨와 관련해서 찾아뵙게 됐어요. 영숙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아, 우리 아들 환자분이신가요? 서준이는 지금 학회 참석차 미국에 갔어요. 다음 주에 돌아올 거예요. 제 심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서준의 어머니도 아들의 거짓말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아들이 의사라고 완전히 믿고 있었습니다. 가게 한쪽 벽에는 의사 가운을 입은 서준의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포토샵으로 합성한 것 같은 어색한 사진이었지만 어머니의 눈에는 자랑스러운 아들의 모습일 뿐이었죠. 앉으세요. 차 한 잔 드실래요? 서준이 환자분이시라니 반갑네요. 영숙의 순수한 미소에 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이 어머니에게 진실을 말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기기 전에 진실을 알려야 했습니다. 어머님, 사실 서준 씨는 의사가 아닙니다. 영숙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아들은 연세대 의대를 나와서 지금 대학병원 외과 교수예요. 한숨을 내쉬며 지영과 수진을 소개했습니다. 우리는 서준으로부터 받은 피해 사실과 그가 의사가 아니라는 증거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저희가 직접 병원과 대학에 확인했어요. 서준 씨는 의사가 아니에요. 행정학과에 다니다 중퇴했다고 해요. 영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역력했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서준이는 7년 전에 의대에 합격했다고. 그 뒤로 인턴 생활이 바쁘다고. 작년에는 교수 임명장도 받았다고.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동안 아들이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는지 깨닫고 있는 것 같았어요. 서준이 자주 병원비나 학회 참석비를 요구하지 않았나요? 영숙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가끔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친척들에게도 돈을 빌렸어요. 모두 의사 친구들을 위한 저녁 모임이나 학회 참가비라고. 서준은 자신의 가족까지 속인 거였습니다. 영숙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제가 아들을 잘못 키웠나요? 무엇이 아들을 이렇게 만들었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마음이 아팠습니다. 서준의 거짓말에 가장 큰 상처를 입은 사람은 바로 그의 어머니였던 거예요. 어머님의 잘못이 아니에요. 서준이 선택한 길이죠. 영숙은 오열하며 말했습니다. 서준이는 어릴 때부터 거짓말을 잘했어요. 하지만 이런 큰 거짓말을 온 가족에게 7년 동안이나. 영숙은 우리에게 서준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서준은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지만 항상 부와 명예를 갈망했다고 해요. 공부는 평범했지만 거짓말로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데는 뛰어났죠. 고등학교 때부터 자신이 의사가 될 거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정말 의대에 합격했다고.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친척들에게도 자랑했고요. 영숙의 이야기를 들으며 서준의 사기 행각이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
특별해지고 싶은 욕망이 너무 컸던 거예요. 서준이는 지금 어디 있는지 아세요? 영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모르겠어요. 미국 학회에 갔다고 했지만, 이제는 그 말도 믿을 수 없네요. 우리는 영숙에게 서준과 연락이 닿으면 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한 사실도 솔직하게 말했어요. 영숙은 충격에 빠져 있었지만 진실을 알게 된 것이 더 나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영숙은 계속해서 사과했지만 그녀의 잘못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우리 모두가 서준이라는 사기꾼의 피해자였죠. 함께 서준을 찾아서 책임을 물읍시다.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는 그날 서로의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 서준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된 후, 이제 우리는 그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서준의 어머니와 만난 지 일주일 후, 서준의 어머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미라 씨, 서준이가 연락했어요. 내일 집에 온대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서준을 만날 수 있는 기회였어요. 저는 즉시 경찰에 연락하고 지영과 수진에게도 알렸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서준이 집에 온대요. 우리도 그때 가볼까요? 경찰은 우리보다 먼저 도착해서 주변을 감시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우리는 영숙의 집 근처 카페에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오후 2시가 되자 한 남자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영숙의 집으로 들어갔어요. 서준이었습니다. 약 10분 후 경찰이 집 안으로 들어갔고 잠시 후 서준이 수갑을 찬 채 밖으로 나왔습니다. 김서준 씨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서준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우리를 보자 잠시 눈이 커졌지만 금세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갔어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토록 믿었던 천사 같은 서준인가? 한때는 희망이라 여겼던 사람이 이제는 범죄자가 되어 경찰차에 올라타는 모습이 너무나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미라 씨, 이런 식으로 만나게 될 줄 몰랐네요. 서준은 경찰차에 오르기 전 잠시 저를 향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여전히 매력적이었지만 이제 저는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계산과 거짓을 볼 수 있었죠. 영숙은 아들이 경찰에 연행되는 모습을 보며 무너지듯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이것이 옳은 일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서준에 대한 수사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서준의 피해자는 우리뿐만이 아니었어요. 총 12명에게 약 40억 원의 피해를 입혔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서준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했지만 반성의 기색은 보이지 않았죠. 재판에서 서준은 담담한 표정으로 자신의 행위를 설명했습니다. 저는 단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주었을 뿐입니다. 그들은 모두 특별한 존재와 연결되고 싶어 했고 저는 그 역할을 해주었죠. 그의 말에 법정 안에는 분노의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판사는 서준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어요. 그가 수갑을 찬 채 법정을 나가는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분노, 슬픔, 그리고 이상하게도 약간의 안도감까지. 서준의 체포 후 로즈마리 카페는 심각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투자한 돈은 대부분 회수하지 못했고 가게는 파산 직전이었죠. 그런데 뜻밖의 일이 벌어졌어요. 지역 뉴스에 저희 사연이 보도된 후 많은 시민들이 응원하러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미라 씨, 힘내세요. 저희가 응원합니다. 매일 새로운 손님들이 카페를 찾았고 지역 소상공인들이 자발적으로 정직한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구성했어요. 서로 도우며 어려움을 극복하자는 취지였죠. 지영의 베이커리는 로즈마리 카페에 빵을 납품하기 시작했고
수지는 마케팅을 도와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생존을 위한 협력이었지만 점차 진정한 우정과 신뢰로 발전했어요. 서준의 어머니 영숙도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들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피해자들을 직접 찾아가 사과했어요. 자신의 퇴직금으로 피해 보상에 나섰고 서준이 출소한 후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정신과 상담을 받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제 아들이 여러분에게 큰 상처를 줬어요.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영숙의 진심 어린 사과에 저는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아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지려는 그녀의 모습이 존경스러웠어요. 서준 사건 이후 6개월이 지난 지금 로즈마리 카페는 천천히 회복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배움은 사람을 너무 쉽게 믿지 않는 것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모든 사람을 의심하며 살 수는 없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카페 한쪽 벽에 작은 표지판을 세웠어요. 단골의 미소에 속지 마세요. 하지만 진짜 미소를 잃지도 마세요. 이 문구는 저 자신과 손님들에게 주는 작은 경고이자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서준의 사기로 인한 상처는 여전히 아프지만 그 경험이 저를 더 강하고 현명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사기꾼은 항상 낯선 사람의 모습으로 접근하지 않아요. 때로는 가장 친근하고 믿음직스러운 모습으로 우리 곁에 다가옵니다. 그 미소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살펴볼 줄 아는 안목이 필요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세상 모든 미소를 의심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손님이 카페에 들어오면 저는 따뜻한 미소로 맞이합니다. 다만 이제는 그 미소 뒤에 숨은 진심을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볼 뿐이죠. 어서 오세요. 로즈마리 카페입니다. 그리고 매일 밤 장부를 정리하며 스스로에게 속삭입니다. 오늘도 무사히 정직하게 살아냈다. 그것이 제가 서준에게서 배운 가장 값진 교훈입니다. 화려한 거짓말보다 소박한 진실이 결국 더 오래 남는다는 것을요.